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뉴욕 타임스에서도 제목을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바이든 후보 자리 내려놔라. 그만큼 이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재조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한 시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금요일 날 PC가 오랜만에 잘 나왔죠. 원하는 물가 수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뜨뜻미지근했죠. 맞아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오히려 금리는 위로 튀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결국은 목요일 밤 우리가 때면 금요일 오전에 있었죠. 네. 있었던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의 조기 소위 토론, TV 토론. 네. 이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바이든 쪽에서 먼저 하자고 그랬다 그러던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높여주는 그러한 느낌의 결국은 조기 토론회가 끝나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고 국채가 과다하게 발행될 우려 때문에 네. 금리는 오르고 지금 물가가 다시 올라갈 우려 이런 걱정들 때문에 금요일 날 5월 달 PC에도 활짝 웃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은 사실 미국장이 상반기 마무리 국면에서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사실 미국장 화려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상반기를 좀 되돌아보고 하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상반기 주요 증시 성적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1학기, 2학기 하면은 이제 그런데- 1학기 이제 성적표가 나온 그래. 거죠. 네. 1학기 성적표 네. 이게 결국은 대만이 확실히 압도적 대만 좋았고 압승입니다. 확실히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당연히 전 세계에서 1등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만에 많이 있다 보니 그렇죠. 시총 상위권 안에 다 이 엔비디아 밸류체인들이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대만이 지수로는 1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이 여전히 최근에 좀 헤매긴 했지만 일본이 이제 2등을 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미국 같이 역시 대만과 유사한 걸로 기술주 흐름에 그렇죠. 그러한 시장이 상반기에 한 5%, 6% 이상의 양호한 지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에 제일 꼴찌 쪽으로 가보면 프랑스가 어젯밤에도 1차 조기 총선 결과가 나왔지만 극우 경향의 우려 때문에 주요국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적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아쉬운 이제 프랑스 성적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중하위권 정도 좀 아쉬운 6월 달에 오른 게 거의 다 오른 그런 정도로 상반기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달러 강세가 세계 경제에 그늘을 깊게 들이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로 환율 변동성도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세계 제조업의 본산인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에서의 파장이 컸었죠. 맞습니다. 원래 근래 달러 약세가 되면 수출하는 기업 나라들은 좋아해야 되는데 요즘은 킹 달러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걱정이 좀 더 커지는 적당해야 되는지 뭐든지. 그쵸. 근데 역시 저희가 금요일에도 한번 일본 때문에 체크를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주요국 중에 가장 많이 약세, 환율 상승이 된 데는 브라질입니다. 레알화가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 한 15% 이상 환율 상승을 하면서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올 2월 달에 그 브라질의 최대 국유 기업인 페트로브라스라는 그 이제 석유 생산업체죠. 여기에 그 배당금을 못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레알화가 약세로 갖게 됐고요. 결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들한테 덜 비우적으로 됐다라는 그러한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본 엔화인데 엔화 약세도 좀 심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겠지만 부채가 엄청납니다. 전 세계 G7 중에 260%의 정부 부채 GDP 대비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환율 약세인데 지금 사실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좀 그래서 뭐 200엔 얘기까지도 나오고 달러당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지금 일본 엔화가 한 14% 이상 이게 올라가는, 결론적으로는 킹달러가 지속되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인도 정도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킹달러의 수혜보다는 느낌상으로 이제는 좀 피해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환율을 얘기를 하신 김에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지수 방향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투자했을 때 플러스가 돼야 투자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환율을 감안해서 글로벌 증시를 재평가했을 때 그 성적표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림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수 로컬로 투자했다가 환으로 환전해서 달러로 가져보면 남는 게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는.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로컬 커런시로 그 자국 통화로 그 지수 상승률에서 네. 환율 상승률을 뺀 그런 단순한 그런 무식한 계산인데 결론적으로는 안타깝게도 프랑스 여전히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환율이 그만큼 튀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상승보다 환율이 더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여전히 대만은 지수 상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랐어도 20%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일본도 사실은 아까 2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환율을 감안하면 한 중간 한 4% 상승밖에 되질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여전히 환율 관리가 잘 돼야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교훈이 이 하나의 차트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환율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수익률 마이너스는 꽤 충격적입니다. 남은 하반기 괜찮을까요, 대표님? 그래서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거는 한 달,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아, 그래요? 전 세계 2등.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 차트에 보여드렸는데 네. 보시면 그 대만은 오히려 일주일 놓고 보면 상당히 하위권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권이 꽤 컸고요. 그렇지만 한 달은 여전히 7% 1등. 우리나라는 우리 한 달, 일주일 한 달 다 해서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살려놓은 상태에서 하반기를 맞이한다는 측면에선 그나마 불행 중 다행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6월은 좀 괜찮았다. 하반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국가들을 봤는데 이제 섹터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게, 섹터로 봤을 때 미국도 어떤 업종들이 좋았을까요? 결국은 빅테크였습니다. 빅테크였겠죠. 예,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건 지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한 업종은 유일하게 빅테크. 결국은 정보통신, 예,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네. 요쪽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오르긴 올랐지만 부동산은 물론 마이너스였지만 전반적으로는 S&P 500을 주도한 거는 정확히 두 가지 업종, 통신 서비스와 정보 기술. 저 안에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M7 빅테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네들이 다 끌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쏠림 현상도 걱정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은 빅테크 위주로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만 봤을 경우에는 상승 양상이 달라진 모습이었다고 저는 느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엔비디아가 이제 전반적으로는 탑5 결국은 메타, 엔비디아가 뭐 압도적이었고 네.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요 5개가 전체 증시를 다 끌어갔는데 지난 한 2주 정도 동안 보면 엔비디아는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고요. 반면에 만년 하위였던 테슬라가 한 8% 이상 올라가면서 역시 약간 혹시 확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회의적이긴 네.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이유는 전기차 MS 계속 떨구고 있고 네. 앨런 머스크가 원래는 지금 회사를 떠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네. 보너스 이제 다 받게 되면서 이제 좀 나아진 그런 약간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M7 중에 M5의 주도력, 이것이 하반기에 지속될지 여부가 미국 시장의 그러한 견고함에 대한 그러한 잣대가 될 텐데, 아직은 하반기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서 빠르게 보면 미국의 어떤 집중, 미국의 상승이었는데,
올해가 또 대선해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선해에 이렇게 강했나요, 원래 미국이?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아, 거죠. 그래요? 이게 아. 그러니까 미국 120년 역사상 상반기 S&P 500이 상반기에 이렇게 한 15% 이상 올라간 적이 21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120년 중에 21번째면 그러니까 거의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중에 이제 지금 이런 상승했던 한 20번 앞에 그러니까 21번째니까 20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20번 중에 약 70%가 하반기에도 꽤 올랐고 아. 그다음에 올랐어도 평균적으로 한 9% 올랐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냥 단순 통계만 놓고 보면 하반기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선이 있는 해 하반기 상승이 기대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그 기대감을 너무 빨리 가져간 경향이 있는 듯 해서요. 하반기 역시도 미국의 상승장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급하게 먹다 보면 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걱정이 분명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정도 올라오면 주마가 편으로 계속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걱정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매크로 측면에서는 경기 두당 우려 있고 연준의 금리 경로가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 재정 확대 때문에 국채 발행이 더 늘 수도 있는데 트럼프까지 된다고 뭐 이런 걱정. 거기에다가 아까 그런 이제 M7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 다 모아 본다면 소위 민 리버전이라고 하잖아요. 평균 회귀. 그러면 과거의 그런 100년 역사상 이런 대선이 있던 상반기에 보통 밋밋했다가 하반기에 올라갔는데 거꾸로 이번엔 상반기에 좋았으니까 오히려 하반기는 좀 밋밋해지거나 평균으로 되돌아가려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좀 여전히 좀 변동성이 커진다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빠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선의 특수성을 보면 3분기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또 있다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하죠. 빅스. 이것이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네. 이것이 계절적으로 대선이 있던 해에는 대선 해 한 3개월 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아. 결국은 지금성으로 보면 7월부터 8, 9, 10 가면서 그러니까 빅스가 가파르게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차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아마 주말 동안 발표를 했던데 지금 거기 헤지펀드 부분에서는 7월이나 8월부터는 자기네들은 변동성에 대비해서 해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걸 봐서는 확실히 변동성에 좀 대비하는 그러한 계절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CNN 애널리스트들도 나와서 각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네. 바이든을 지지하는 쪽에서조차도 정말 못했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한 듯 하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포트를 어떻게 짜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이런 표현을 치면 알아서 긴다는 표현 있잖아요. 시쳇말로. 시장은 이미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하나 열려 있는데 이게 하나의 섹션이 뭐냐면 미국 내에서 그 소위 서플라이어, 공급망을 주로 갖고 가는 제조기업들이랑 중국에서 주로 갖고 오는 그런 공급망을 갖고 온 제조기업. 우상향하면 중국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들이 아웃퍼폼하는 거고 내려오면 미국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아웃퍼폼하는 겁니다. 정확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부터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아웃퍼폼하는 모습, 더 성과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이미 벌써 트럼프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의 그런 향후 정책에 대해서 수혜와 피해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